여러분은 결혼을 준비할 때 누구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게 될 것 같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가족과 친구, 회사가 던지는 남자는 중심을 잡아야지 같은 말들일까요? 저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반년쯤 지나서 신혼집 계약서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는 이미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사인할 칸에는 표시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손에 쥔 펜이 종이에 닿기 직전에서 멈췄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결혼이란 이름으로 저는 어느새 남자답게 가장답게를 연기하고 있었고 정작 중요한 자리엔 제 이름이 빠져 있었다는 걸요. 오늘 사연은 그 펜이 멈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사인하지 않은 이름 하나로 제 삶을 지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이었어요. 지하철 손잡이를 잡으려다 반지가 손가락 마디에 걸렸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닌데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숨이 한번 끊긴 것 같았고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아, 내가 불편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겼어요. 요즘엔 다들 바쁘잖아요. 반지를 한 바퀴 돌려 맞추고 다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그런데 지하철 유리에 비친 제 손가락에 얇게 눌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괜히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이 밀려들 때마다 팔이 부딪혔고 그때마다 반지는 다시 관절에 걸렸어요. 그럴 때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습니다. 빼놓고 있자니 괜히 불안했고 끼고 있자니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그때의 제 감정은 딱 그 정도였습니다. 불안하다기보다는 편하지 않은 상태. 하지만 저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혼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조금 불편해도 참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양가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은 조용했고 불판 위에서 고기 굽는 소리만 일정하게 이어졌어요. 아버지가 먼저 소주병을 들었고 장인어른도 자연스럽게 잔을 내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결혼 쉽지 않지. 아버지가 말하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어른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남자가 중심을 잡아야죠. 사위가 든든해야 집이 굴러가는 거니까. 그 말이 나오자 테이블 위 시선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제 쪽으로 모였습니다.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분명한 방향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잔을 들었고 누군가는 웃으며 맞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분위기는 부드러웠고 아무도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잔 바로 앞에 손을 올려두고 잠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힐끔 보았고 다른 누군가는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쪽을 보며 말했어요. 너도 한잔하지. 저는 고개를 들었지만 끄덕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잠깐 정적이 흘렀고 장인어른이 웃으며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집값이 말도 안 되지? 분위기는 다시 흘러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말하지 않았고 반박하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동의하지 않았다는 선택을 했다는 거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반지를 한 번 더 돌려 맞췄습니다. 괜히 손가락을 쥐었다 폈고 그 동작이 유난히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침묵이 제가 처음으로 제 안쪽을 선택한 순간이었다는 걸. 다음 날 회사에서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자마자 팀장은 웃으며 말했어요. 결혼한다며 축하해. 감사합니다. 이제 가장이네. 그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농담처럼 들리기도 했고 어딘가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팀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 준비한다고 이번 프로젝트를 소홀히 하면 안 돼. 그는 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번 분기 프로젝트 내가 중심이야. 내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마치 이미 준비해둔 대사처럼요. 회의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캘린더를 열어보니 이미 일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식장 상담, 부동산 방문, 부모님 일정,
회사 프로젝트. 그 사이에 나라는 칸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체크 표시를 하나씩 추가했습니다. 이게 어른이 되는 거겠지. 이게 책임이라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단톡방이었어요. 야, 결혼하면 인생 끝이지. 이제 술자리도 못 나오겠네. 그래도 너는 책임감 있잖아. 웃는 이모티콘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늘 보던 풍경이었고 늘 웃고 넘기던 말들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웃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분위기가 깨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야 제가 너무 심각한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키보드 위에 올려둔 손가락이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괜히 불편했습니다. 괜히 답답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웃고 넘기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채팅방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채팅방에서 나갔습니다. 그 문장이 화면에 떴을 때 마음이 잠깐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조금 무서워졌어요. 아, 나 지금 너무 튀는 선택을 한 건가? 아, 괜히 분위기 망친 건가? 그래도 이미 나와버린 방이었고 다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정도는 괜찮다. 아직은 다 괜찮다. 퇴근 후 지민을 만났어요. 늘 가던 카페였고 늘 앉던 창가 자리였습니다. 지민은 제 손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반지를 만졌어요. 그 손짓이 익숙해서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뭐래? 지민이 먼저 물었습니다. 바쁘지? 짧게 대답했어요. 집은? 지민은 컵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슬슬 봐야 하지 않아? 그 질문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잠깐 말을 고르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말이 나오자 지민의 얼굴이 눈에 띄게 풀렸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지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정해주는 대로 하면 되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가장 빨리 끝나는 선택이었으니까요. 예식도 집도 다 내가 하는 게 편해. 지민은 그렇게 말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반지가 손가락을 조금 더 조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괜히 손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정도 부담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거라고.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숨 쉴 틈 없이 말이 쏟아졌어요. 집 봐야지. 우리가 알아본 데가 있는데 괜찮더라. 부동산도 다 말해놨고. 언제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어머니는 이미 결정이 끝난 목소리였습니다. 잠깐 말이 막혔어요. 회사 일정이 떠올랐고 지민 얼굴도 스쳤습니다. 이번 주는 좀 힘들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로 되물었어요. 왜? 일이 있어요. 그 일 평생 하는 거 아니잖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은 지금 아니면 타이밍 놓쳐. 저는 잠깐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오늘은 못 갑니다.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낮게 말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바빠. 결혼 준비하면서 내 것만 생각할 수는 없어. 다시 잡을게요.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조금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괜히 혼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날만큼은 물러서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작지만 처음으로 일정 하나를 지켜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출입문이 닫히자 바깥 소음이 바로 차단됐어요. 책상 위에는 계약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중개사는 이미 익숙한 손놀림으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신 조건 그대로고요.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서류 상단에는 아버지 이름이 굵게 적혀 있었고 조금 아래에 보증인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갈 자리였어요. 지민은 제 옆에서 의자에 등을 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편안해 보였고 이미 끝난 일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중개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도 좋고 나중에 정리하기도 편하고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다들 이렇게 하더라. 저는 계약서를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글자들이 또렷하게 보였고 이상하게 눈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사인 칸 위로 손을 옮겼습니다. 그대로 쓰면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침묵이 사무실 안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중개사가 고개를 들었고 지민도 저를 봤습니다. 이거요, 제가 계약서 한 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나중에 명의 변경 가능한 거죠? 중개사가 잠깐 서류를 넘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상황만 되면 가능합니다. 요즘 많이들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해?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계약서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확인만 하려고요. 지민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이걸로 고민할 필요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펜을 쥐었고 사인 칸 위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 안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 질문이 기준이 아니라 조정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집 앞 골목이었습니다. 낮에 비해 기온이 조금 내려가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차 한 대가 지나가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민은 제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단단했고 말을 꺼내기 전에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얼굴이었어요.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지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집 얘기만 나오면 멈추잖아. 다들 도와주는데 너만 자꾸 뒤로 빠지는 것 같아.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의 말을 끊지 않았고 중간에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내 입장도 생각해봐. 지민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잠깐 바람이 불었고 가로등 아래에서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다들 이렇게 해. 지민이 말했습니다. 우리만 유난 떨 필요 없어. 저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다시 들었습니다. 말을 고르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나는 입을 열었다가 멈췄습니다.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말을 끝내기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그냥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내 선택 같지가 않아. 그 말이 공기 속에 잠시 떠 있었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바로 굳지는 않았지만 미세하게 표정이 바뀌는 게 보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지민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면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제가 말했습니다. 이 말까지만 할게. 지민은 한숨을 쉬었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그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반지가 손가락에서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빼지는 않았지만 계속 만지작거리게 됐습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제 안에서 나온 말 하나를 다시 주워 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랑 얘기했어. 잠깐 숨을 고른 뒤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집 쪽은 그냥 이대로 가기로 했고 저는 바로 묻지 못했습니다. 이미 방향이 정해진 말투였거든요. 부동산에서도 이번 주 안에 정리하자고 하고 괜히 더 미루면 우리만 복잡해진대. 우리라는 말이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 안에 제가 포함된 건지 아니면 제가 대신 책임져야 하는 쪽인지 잠깐 헷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통화 종료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린 채로요. 괜히 다시 전화가 올까봐, 괜히 제가 말을 잘못한 건 아닐까봐.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팀장은 말했어요. 이번 주는 좀 빡셀 거야. 그래도 내가 있으면 괜찮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이미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퇴근길 지하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는 그 소리가 마치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때 조금 무서웠습니다. 계약 당일 부동산 사무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히터 소리가 작게 났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지난번이랑 내용은 동일합니다.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이미 정리돼 있었고 사인할 자리는 표시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게끔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소유자 아버지, 보증인 나. 글자들이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너무 잘 보여서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시간 없어. 어머니가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바꾸면 다 곤란해. 지민은 제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내자.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사인선 위로 손을 옮겼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거의 닿을 만큼 가까웠어요. 그 순간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펜이 바닥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책상 위를 굴러가다 멈췄습니다. 딸깍 소리가 사무실 안에 작게 울렸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개사는 고개를 들었고 어머니는 입술을 다물었고 지민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다시 잡지 않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정리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분명했던 건 하나였어요. 이건 더 이상 말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시계 초침이 한 칸 더 움직였습니다. 중개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의자를 조금 밀었습니다. 왜 멈춰?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지민이 말했습니다. 제발. 그때 처음으로 머릿속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생각이 아니라 기준 하나만 남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펜이 서류 위에서 굴러가다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제 선택이 아닙니다. 말이 끝나자 사무실 안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중개사는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숨을 들이켰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저를 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무서웠습니다. 관계가 무너질 것 같았고 모든 걸 잃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분명했습니다. 이 선택만은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다는 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어요. 자동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며 바람이 들어왔고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울렸어요. 그 소리가 그날 하루의 끝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민의 메시지도 부모님의 전화도요. 그 사이 저는 다른 부동산들을 다녔습니다. 좁은 복도, 낡은 계단, 비슷한 조건의 집들. 마지막으로 본 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 중개사가 말했어요. 조건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혼자 살기엔 괜찮습니다. 계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소유자 나. 임차인 나. 이번에는 펜을 드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서명선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또박또박 흔들리지 않게.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 선생님 집이에요. 방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흰 벽, 작은 창문, 아무것도 없는 바닥.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어요.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반지를 빼서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괜히 한 번 더 쥐었다가 지퍼를 끝까지 올렸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 이름을 얼마나 뒤로 미뤄왔는지. 지금은 압니다. 선택하지 않은 책임은 언젠가 반드시 숨을 막는다는 거요. 그래서 저는 사인하지 않은 이름 하나를 남겼고 대신 제 이름으로 시작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결혼 준비라는 이름으로 제 선택을 얼마나 자주 미뤄왔는지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사랑이든 결혼이든 누군가의 삶에 들어가기 전에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요. 여러분이라면 그 계약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닿게 해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